나는 나쁜 엄마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아니, 특별하다기보단 믿기 힘든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지금 서울 강남에 있는 한 고급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빌딩들이 보이고 사람들은 바쁘게 걸어가고 있죠. 제 앞에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이 놓여 있고 노트북 컴퓨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50대 여성일 겁니다. 깔끔한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에 단정하게 올린 머리, 손목에는 은은한 골드 시계가 빛나고 있고 옆에는 명품 가방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며 노트북으로 업무를 보는 모습, 평범한 성공한 여성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인터넷에서 대한민국 최악의 엄마로 불렸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유튜브 조회수 800만 뷰, 커뮤니티 게시글 수천 개, 뉴스 기사 100여 개, 전부 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딸을 버리고 도망친 몰인정한 여자, 20년 넘게 연락 한 번 없던 무책임한 엄마, 돈만 밝히는 냉혈한 인간 쓰레기, 심지어 제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채로 각종 뉴스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습니다. 앵커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여성은 딸아이가 어렸을 때 가정을 버리고 떠났으며 이후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현재는 사업가로 성공해 연 매출 수백억 원의 회사를 운영 중이지만 딸에게는 단 한 푼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 회사 건물 앞에는 기자들이 진을 쳤습니다. 한지우 대표님, 딸에게 할 말 없으십니까? 왜 20년 동안 연락하지 않으셨습니까? 돈은 많이 버셨는데 딸 생각은 안 하셨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모습이 또 뉴스에 나왔습니다. 한지우 대표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죄책감 없는 모습에 네티즌 분노. 저게 사람이야? 짐승이지. 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불쌍해. 저런 년은 사업 못하게 해야 함. 제품 불매 운동해야 함. 주소 찾아서 신상 털자. 밤길 조심해라 진짜. 수천, 수만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모든 댓글이 저를 향한 증오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살아 숨쉬는 도시. 하지만 제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제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한지우, 딸 버린 최악의 엄마. 클릭했습니다. 기사가 떴습니다. 사진이 떴습니다. 댓글이 떴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계속. 1시간, 2시간, 3시간,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눈이 아팠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2세 여성, 주름이 조금 생긴 얼굴, 피곤한 눈빛. 나는 정말 나쁜 엄마인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딸을 버린 적이 없어. 저는 딸을 사랑했습니다. 정말로요. 제 딸 세연이 2000년 3월 15일 태어났습니다. 봄날, 벚꽃이 흩날리던 날, 병원에서 처음 안았을 때 세연이는 제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 엄마가 지켜줄게. 저는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세연이는 정말 예쁜 아이였습니다. 까만 눈동자, 통통한 볼, 환하게 웃는 얼굴. 엄마. 세연이는 제 이름을 가장 먼저 배웠습니다. 엄마 배고파? 엄마 놀아줘.
엄마 사랑해. 저는 세연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공원에서 그네를 밀어주고, 그림책을 읽어주고, 자장가를 불러주고,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세연이는 제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편안한 얼굴로. 그 모습을 보면 세상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 박민수. 우리는 25살에 만나 26에 결혼했습니다. 연애할 때는 괜찮았습니다. 다정했고 상냥했고 배려심도 있었죠. 지우야,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그는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밥이 왜 이래? 간이 안 맞잖아.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너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이것밖에 못해? 저는 참았습니다. 신혼이니까 서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말은 거칠어졌습니다. 너 진짜 쓸모없는 것 같다. 시집 온 주제에 뭘 안다고 입을 놀려. 내가 돈 벌어오는데 내가 뭘 했어? 어느 날 저녁 그는 제가 차린 밥상을 엎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김치찌개가 너무 맵다는 이유. 이걸 어떻게 먹어? 밥그릇, 국그릇, 반찬 접시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닦았습니다. 조용히. 세연이는 방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끔이었지만 점점 자주 마셨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 한지우.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너 오늘 뭐 했어? 세연이 재우고 설거지하고. 설거지? 그게 일이야? 응? 나는 회사에서 개처럼 일하는데 너는 집에서 설거지나 하고 앉아 있어. 여보, 목소리 좀 낮춰요. 세연이 자고 있어요. 세연이? 그래, 세연이. 그가 세연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를 막아섰습니다. 세연이는 안 돼요. 비켜. 안 돼요. 따기가 날아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세연이 방 문이 열렸습니다. 엄마. 세연이가 나왔습니다. 잠옷을 입고 곰인형을 안고. 엄마, 괜찮아? 저는 재빨리 일어나 세연이를 안았습니다. 응, 엄마 괜찮아. 세연아, 방 들어가. 근데 엄마 얼굴이. 괜찮다니까. 어서 들어가. 저는 세연이를 방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마주봤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미안.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술을 좀 많이 마셨나 봐. 내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이해해줘. 나도 힘들어. 회사 일도 힘들고 부모님도 보살펴야 하고. 다시는 안 그럴게. 저는 그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거짓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연이는 5살이 되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죠. 엄마, 나 오늘 그림 그렸어. 세연이는 매일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우리 가족 그림. 엄마, 아빠, 그리고 세연이. 3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 하지만 그 그림 속 가족은 현실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두려웠습니다. 오늘은 괜찮을까? 오늘은 술 안 마셨을까? 오늘은 화 안 낼까?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발소리를 들으며 남편의 기분을 가늠했습니다. 발소리가 무거우면 위험 신호, 발소리가 가벼우면 안전 신호.
오늘은 무거웠습니다. 한지우, 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세연이를 재빨리 방에 넣었습니다. 세연아, 방에서 나오지 마. 엄마, 제발.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붉었습니다. 술을 마신 게 분명했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문제가 뭐냐고? 오늘 회사에서 잘렸어. 뭐라고요? 해고당했다고. 구조조정으로. 리모컨이 벽에 부딪혔습니다. 다 내 탓이야. 제 탓이요? 그래. 내가 복도 없어서 그래. 내가 시집와서 우리 집안 망쳤어. 내 탓이라고. 저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죠? 저는 그저 집안이라고 아이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했을 뿐인데. 여보, 진정해요. 다시 직장 구하면. 닥쳐. 또 맞았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엄마. 세연이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세연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엄마 때리지 마. 세연이가 아빠에게 주먹으로 쳤습니다. 작고 약한 주먹으로. 너 이 자식? 남편이 세연이를 밀쳤습니다. 세연이가 넘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이러다 세연이가 다칠 수도 있겠구나. 나는 엄마로서 지켜야 해. 저는 일어났습니다. 세연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어. 세연이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집을 나가자. 세연이를 데리고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세연이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통장을 챙겼습니다. 핸드폰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세연이 방으로 갔습니다. 세연아. 응? 세연이가 눈을 비볐습니다. 우리 잠깐 나가자. 어디? 할머니 집. 조용히 해야 해. 세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세연이를 안아들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남편이 깰까봐 문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섰습니다.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엘리베이터를 기다렸습니다. 딩동. 문이 열렸습니다. 타려는 순간 어디 가는 거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박민수의 어머니. 어디 가는 거냐고 한지우.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 내 손주 데리고 도망가려는 거지? 아니에요. 그냥 잠깐. 거짓말하지 마.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경찰 불러야겠네. 시어머니, 제발. 유괴범 신고할 거야. 여보세요, 경찰서죠? 제 며느리가 손주를 유괴하려고 해요. 그날 밤 경찰이 왔습니다. 저는 연행됐습니다. 세연이는 시어머니 품에 안겨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는 경찰차에 탔습니다. 창밖으로 세연이가 보였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제가 세연이를 본 마지막 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한지우 씨, 왜 아이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습니까? 남편이 폭력을 휘둘러서요. 증거가 있습니까? 입니다. 병원 기록은요? 없습니다. 그럼 신고 기록은? 그것도 없습니다.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지우 씨, 지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남편 측에서는 당신이 산후 우울증으로 아이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며칠 후 임시 법정이 열렸습니다. 양육권 다툼. 전 남편과 시댁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 증인, 진단서, 모든 것. 한지우 씨는 산후 우울증이 심해 환청과 망상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담당 정신과 의사의 소견서로 확인됩니다. 그건 조작이에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지우 씨, 진정하세요. 저는 멀쩡해요. 제가 아이를 키울 수 있어요. 증거가 없습니다. 이 법정은 박세연 양의 양육권을 친권자인 아버지 박민수 씨에게 부여합니다. 안 돼요. 그리고 한지우 씨는 정신감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제 입원 조치를 받았습니다. 정신병원, 차가운 철문, 흰색 벽, 소독약 냄새. 간호사가 저를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저 언제 나갈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시겠죠. 혼자 남겨졌습니다. 작은 방, 작은 침대, 작은 창문. 창문 밖으로는 철창이 보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세연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3년. 저는 그곳에서 3년을 갇혀 지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제정신이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 멀쩡해요. 저 퇴원해야 해요. 간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약을 건넸습니다. 한지우 씨, 약 드세요. 저 약 안 먹어도 돼요. 저 아픈 거 아니에요. 거부하시면 주사로 투여하겠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생활은 단조로웠습니다. 아침 7시 기상, 8시 아침 식사, 9시 약 복용, 10시 운동 시간, 12시 점심 식사, 매일 같은 일상, 매일 같은 하루. 저는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신병원에서 진짜로 정신이 나갈 것 같았습니다. 매일 밤 세연이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유치원은 잘 다니고 있을까?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가끔 환청이 들렸습니다. 엄마, 세연이 목소리 같았습니다.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 휴게실에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이름은 정소희. 저보다 5살 많은 언니였죠. 지우 씨, 여기 얼마나 계셨어요? 1년 좀 넘었어요. 언제 나가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언제 나갈 수 있을지. 소희 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가는 방법 알려줄까요? 네. 여기서 나가려면요. 저항하면 안 돼요. 소리 지르면 안 돼요. 제정신이다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연기해야 해요. 연기요? 네. 순종적인 환자가 되는 거예요. 약 잘 먹고, 의사 말 잘 듣고, 프로그램 열심히 참여하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많이 좋아졌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해요. 저도 그렇게 나가거든요. 소희 언니는 웃었습니다. 다음 주에 퇴원해요. 정말요? 네. 2년 걸렸지만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연기, 순종적인 환자, 그래야 나갈 수 있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완벽한 환자가 되었습니다. 한지우 씨, 오늘 기분 어때요? 좋아요, 선생님. 많이 편안해졌어요. 약 먹는 건 불편하지 않아요? 아니요. 약 덕분에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가족 생각은 안 나요? 가끔 나긴 하지만 이해해요. 제가 아팠으니까요. 의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네요.
2년이 더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연기했습니다. 웃는 얼굴, 밝은 목소리, 순종적인 태도.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나가야 해. 세연이를 만나야 해. 그리고 마침내 3년 후 한지우 씨 퇴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요? 네. 많이 회복되셨어요. 다만 정기적으로 상담은 받으셔야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3년 만에 밖으로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세상이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 흰 구름, 자유, 세연아, 엄마 나왔어. 이제 만날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집에 찾아갔을 때 그곳은 이미 빈집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 안 계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거기 사람 이사 간 지 오래됐어요. 언제요? 한 2년 전? 혹시 어디로 갔는지. 글쎄요, 말 안 하고 가더라고요. 저는 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빈집, 이사 간 가족, 연락처도 주소도 단서도 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연아, 어디 있어? 엄마가 왔는데. 하지만 울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찾아야 해. 반드시 찾아야 해. 하지만 어떻게? 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직장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정신병원 입원 기록 때문에 취직도 어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신 것 같은데 다음 기회에 거절, 거절, 또 거절. 그러나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엄마니까요. 딸을 찾을 수 없다면 제가 성공해서 딸이 저를 찾아오게 만들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일어서자. 세연이가 자랑스러워할 엄마가 되자. 세연이가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화장품 가게 판매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월급 120만 원. 하루 12시간 근무. 주 6일.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세요? 이 제품 추천드려요. 피부에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지우 씨, 손님들이 지우 씨 좋아하더라. 매출도 오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혼자 공부했습니다. 작은 고시원방, 화장품 성분에 대한 책, 마케팅 책, 경영책, 히알루론산은 보습 효과가, 마케팅 믹스 사피는, 손익분기점은 새벽 3시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4시간 자고 다시 출근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세연이를 생각하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그 가게의 점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그린블룸 그린블룸. 친환경 화장품. 처음엔 하루 주문이 3개였습니다. 딩동. 새 주문이 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정성껏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손편지를 써서 넣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린블룸 대표 한지우입니다. 제품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그린블룸 제품 진짜 좋아요. 포장도 예쁘고 손편지도 감동이에요.
재구매 의사 100%, 주문이 늘었습니다. 하루 3개, 하루 10개, 하루 50개, 하루 200개. 저는 혼자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을 고용했습니다. 처음에는 1명, 그 다음에는 5명, 그 다음에는 10명. 회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년 후 제 회사는 연 매출 200억 원의 중견 기업이 되었습니다. 직원 80명, 백화점 입점 20개, 온라인 리뷰 평점 4.9점. 저는 성공했습니다.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정신병원 퇴원 후 10년 만에 200억 기업 만든 여성 CEO.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한지우 대표님, 성공 비결이 뭐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목표가 있었어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딸은 여전히 제 곁에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딸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립탐정도 고용했습니다. 학교도 수소문했습니다. SNS도 뒤졌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완벽하게 숨겼습니다. 그래도 저는 믿었습니다. 언젠가 세연이가 나를 찾아올 거야. 내가 이렇게 성공하면 언젠가는 2024년 3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바빴습니다.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었거든요. 대표님, 이번 제품 런칭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회의를 하고 서류를 검토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서가 전화를 연결해 줬습니다. 대표님, KBS에서 전화 왔습니다. KBS요? 네, 당신의 이야기라는 프로그램 PD라고 하시는데요. 당신의 이야기, 유명한 토크쇼였습니다. 시청률도 높고 영향력도 큰. 왜 저한테 전화를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한지우 대표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BS 당신의 이야기 김민수 PD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최근에 한 출연자를 섭외했는데요. 네. 그분이 대표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구요? 박세연 씨요. 세연이. 제 딸.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대표님, 거기 계세요? 네, 계속하세요. 박세연 씨가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시는데요. 뷰티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분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대표님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던데, 혹시 대표님께서 박세연 씨와 어떤 관계이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딸입니다. 아, 따님이시군요. PD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그럼 가족 이야기를 하시려나 보네요. 혹시 대표님도 함께 출연하실 의향 있으세요?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20년 만에 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연이가 뷰티 크리에이터라고? 제 회사가 화장품 회사인데 아이러니했습니다. 대표님? 아, 죄송합니다. 생각 중이었어요. 방송 전에 따님과 만나보시는 건 어떠세요? 저희가 중간에서 연결해 드릴 수 있는데요. 네, 만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정 조율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연이 20년 만에 드디어 세연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밖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52세 여성, 주름이 생긴 얼굴, 흰머리가 몇 가닥 보이는 머리. 세연이가 나를 알아볼까? 나를 엄마라고 불러줄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PD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 박세연 씨와 만날 일정 잡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요. 알겠습니다. 금요일, 사흘 후, 저는 그 사흘 동안 미쳐 있었습니다. 일이 손에 안 잡혔습니다. 대표님, 이 서류 확인 부탁드려요. 응? 아, 네. 하지만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머릿속에는 세연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첫마디를 뭐라고 해야 할까? 미안하다고 해야 하나? 보고 싶었다고 해야 하나? 드디어 금요일이 왔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샤워를 하고 머리를 감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뭘 입지? 너무 화려하면 부담스러울까? 너무 수수하면 초라해 보일까? 결국 베이지색 정장을 골랐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하고 편안해 보이는 거울을 봤습니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괜찮아, 한지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넌 할 수 있어. 오후 2시 30분. 카페로 출발했습니다. 강남역은 차가 막혔습니다. 초조했습니다. 늦으면 어떡하지? 세연이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시계를 봤습니다. 2시 50분. 10분 남았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카페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세연이가 있을까? 어떤 모습일까?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창가 자리에 앉아 있는 여자를 봤습니다. 긴 머리, 단정한 옷,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는 세연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제 딸,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세연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세연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연이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쳐다봤습니다. 차갑게, 앉으세요. 세연이가 말했습니다. 존댓말이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20년 만에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연아, 저는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야. 한지우. 알아요. 세연이가 끊었습니다. 당신이 한지우 대표라는 거. 당신, 엄마가 아니라, 당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저는 물었습니다. 잘 지냈어요. 뷰티 크리에이터라고 들었어. 멋지다. 감사합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세연이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세연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저도 할 말 있어요. 세연이가 끊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서류 봉투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요. 뭔데? 열어보세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나왔습니다. 고소장, 고소인 박세연, 피고소인 한지우, 혐의 명예훼손, 접근금지 위반. 이게 무슨, 저 방송에 나가요. 세연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응, 그래서 만나러. 그리고 거기서 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엄마 없이 자란 이야기, 버림받은 아이의 이야기. 세연아. 근데 제작진이 그러더라고요. 한지우 씨가 사업가로 성공했다고. 돈도 많다고. 그래서 혹시 소송 걸까봐. 미리 좋지 않은 거예요. 세연아, 엄마는 그게 아니야. 엄마 아니에요. 세연이가 처음으로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엄마 아니라고요. 당신은 저를 버렸어요. 제가 6살 때, 그 후로 한 번도 안 찾아왔잖아요. 세연아, 그건 생일에도 안 왔어요. 졸업식에도 안 왔어요.
아플 때도 안았어요. 저 혼자 컸어요. 할머니 손에 키워졌어요. 할머니는 매일 말했어요. 내 엄마는 너를 버렸어. 내 엄마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내 엄마는 다시 안 와. 저는 믿지 않으려고 했어요.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엄마는 곧 올 거라고. 근데 안 왔잖아요. 1년, 2년, 5년, 10년. 안 왔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당신이 사업가라는 거. 돈도 많고 회사도 크고. 그래서 이해했어요. 아, 엄마는 날 버린 게 맞구나. 돈이 더 중요했구나. 아니야, 세연아. 엄마는 제발 제 인생에 나타나지 마세요. 세연이가 일어섰습니다. 세연아. 저는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한 번만 들어줘. 엄마 이야기 좀. 나요. 세연이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다시 연락하면 정말 고소할 거예요.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들 뭐야? 싸우는 것 같던데.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테이블 위에 놓인 고소장을 쳐다봤습니다. 고소인 박세연, 피고소인 한지우. 제 딸이 저를 고소했습니다. 세연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신호등에 멈췄을 때 옆 차에서 한 가족이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딸. 딸은 뒷좌석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더 울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텅 빈 집, 조용한 집, 혼자 사는 집,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봤습니다. 나는 뭘 위해 살아왔을까? 성공? 돈? 명예?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직 세연이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세연이가 자랑스러워할 엄마가 되려고, 세연이가 찾아올 수 있는 엄마가 되려고. 그런데 세연이는 저를 싫어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드디어 방송 날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혼자 그 방송을 봤습니다. 화면에 스튜디오가 나왔습니다. 진행자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특별합니다. 뷰티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이신 박세연 씨입니다. 세연이가 나왔습니다. 화면 속 세연이는 아름다웠습니다. 긴 머리를 곱게 묶고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세연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뷰티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계시죠? 구독자가 100만 명이라고 들었어요. 네, 감사하게도요. 대단하시네요. 근데 오늘은 뷰티 이야기보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셨죠? 네. 세연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사실 저는 엄마 없이 자랐어요. 엄마는 제가 6살 때 집을 나갔어요. 그 후로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진행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그럼 20년 넘게. 네, 22년요. 처음엔 엄마가 돌아올 줄 알았어요. 세연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잠깐 어디 갔을 뿐이야. 곧 돌아올 거야.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엄마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머니 손에 키워졌어요. 할머니는 좋은 분이셨지만 가끔 말씀하셨어요. 내 엄마는 너를 버렸어. 내 엄마는 너를 사랑하지 않아. 진행자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생일 때마다 엄마를 기다렸어요. 혹시 올까? 하고요. 근데 안 왔어요. 졸업식 때도 안 왔어요. 다른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다 왔는데 저는 할머니만 오셨어요. 아플 때도요. 중학교 때 맹장 수술했는데 병원에서 혼자 무서웠어요.
그때도 엄마 생각 많이 났어요.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됐어요. 세연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사업가로 성공했다는 걸. 그린블룸이라는 화장품 회사 대표래요. 연 매출이 200억이래요. 진행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그럼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연락 못한 게 아니네요? 네. 그냥 저를 버린 거죠.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출연자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세연 씨, 정말 힘드셨겠어요. 어떻게 그런 엄마가 있을 수 있죠? 돈은 벌면서 딸한테는 한 푼도 안 보냈다고요? 방송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은 꺼졌지만 세연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냥 저를 버린 거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카카오톡, 문자, 전화, 모두 직원들과 지인들이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대표님 방송 봤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대표님 회사 SNS에 악플이. 포털 사이트를 켰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 그린블룸 한지우. 클릭했습니다. 기사가 수십 개 떠 있었습니다. 딸 버리고 200억 번 한지우 대표 논란. 박세연 눈물의 고백, 엄마는 사업가로 성공. 네티즌 분노. 그린블룸 불매운동 확산. 댓글이 수천 개 달려 있었습니다. 헐, 그 회사 대표가 그런 사람이었어? 딸은 외롭게 크는데 돈만 벌었네. 저런 인간은 사업하면 안 됨. 제품 불매해야 함. 직원들도 퇴사해라. 주소 찾아서 신상 털자. 밤길 조심해라 진짜.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회사 건물 앞에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한지우 대표님, 딸에게 할 말 없으십니까? 왜 20년 동안 연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은 어수선했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1523개의 새 메일. 대부분 항해 메일이었습니다. 그린블룸 제품 환불해 주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사업 접으세요. 회사 고객센터 전화도 불통이었습니다. 항해 전화가 쏟아졌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직원들이 하나둘 사표를 냈습니다. 대표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응, 들어와. 김 과장이 들어왔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일한 직원이었습니다. 대표님, 죄송하지만 그녀가 사표를 내밀었습니다. 저도 가족이 있어서요. 아이가 학교에서 놀림받는다고. 그래, 알겠어. 저는 사표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80명이었던 직원은 20명으로 줄었습니다. 텅 빈 책상들, 꺼진 컴퓨터들, 정리되지 않은 서류들. 저는 혼자 사무실을 걸어 다녔습니다. 10년 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단 일주일 만에 무너졌습니다. 밤,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세연이가 5살 때 찍은 사진. 저와 세연이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엄마, 사진 찍자. 그래, 찍자.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쳐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진실을 밝혀야 해. 세연이에게 말해줘야 해. 이제는 말할 때야.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상담 예약한 한지우입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변호사는 50대 남성이었습니다. 한지우 씨죠? 요즘 힘드시겠어요? 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는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정신병원 입원 기록, 퇴원 증명서, 사립 탐정과 주고받은 이메일, 그동안의 모든 증거, 변호사가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정말요? 네. 강제 입원 기록이 명확하고 퇴원 후 딸을 찾으려 노력한 흔적도 있고요.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뭔데요? 딸분이 이미 20년 넘게 엄마가 나를 버렸다고 믿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믿음을 깨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연이가 진실을 알아야 해요. 엄마가 딸을 버린 게 아니라는 걸.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명예훼손 고소건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진실을 밝히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증거 수집, 증인 찾기, 진술서 작성,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회사는 무너지고 있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회사가 아니라 딸과의 관계였으니까요. 한 달 후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습니다. 명예훼손 혐의 관련 제1차 공판. 날짜 2024년 5월 15일. 장소 서울중앙지방법원. 드디어 진실을 밝힐 날이 왔습니다. 2024년 5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저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이 첫 공판 날이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커피를 들고 걷는 사람들, 평범한 아침 풍경. 하지만 제 마음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세연이를 만나게 돼 법정에서 적으로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건물, 위험 있는 분위기.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기실에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한지우 씨, 준비되셨어요? 네, 최대한요. 긴장하지 마세요. 진실만 말하면 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오늘은 첫 공판이니까 양측 주장만 간단히 들을 겁니다. 시간이 됐습니다. 입장하시죠.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공기, 높은 천장, 판사석, 그리고 맞은편에 앉아있는 세연이. 세연이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모습, 차가운 표정,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세연이는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일어서세요. 판사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제1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4고단 1523호, 원고 박세연, 피고 한지우, 명예훼손 및 접근금지 위반 혐의건. 세연이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40대 여성 변호사, 날카로운 눈빛. 재판장님. 네, 원고 측 주장하세요. 피고인 한지우는 원고 박세연을 버리고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원고가 방송에 출연하자 갑자기 나타나 접근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서적 학대이며 원고에게 씌운 트라우마는 회복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현재 연 매출 200억 원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원고에게는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부양 의무 위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인에게 명예훼손 및 정서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접근금지 명령을 요청합니다. 판사님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딸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연락하지 못한 이유는 저는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세연이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전 남편은 가정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저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집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서 저를 유괴범으로 신고했고 정신 이상자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3년 동안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었습니다. 판사님이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제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의 정신병원 입원 기록입니다. 2006년 3월부터 2009년 5월까지 3년간의 입원 기록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판사님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퇴원 후 피고인이 딸을 찾기 위해 노력한 증거입니다. 사립, 탐정과 주고받은 이메일, 학교 수소문 기록, 전 남편 소재 파악 시도 등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연이가 서류를 받아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무슨... 세연이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서류의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이죠. 다음 공판까지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공판은 3주 후입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세연이를 봤습니다. 세연이는 멍한 표정으로 서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법정 밖 복도. 저는 세연이를 기다렸습니다. 세연이가 나왔습니다. 세연아. 세연이가 멈췄습니다. 세연아, 잠깐만 이야기 좀. 거짓말이죠? 세연이가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 서류들 거짓말이죠? 아니야, 세연아. 진짜야. 아니에요. 엄마는 날 버렸어요. 할머니가 그랬어요. 아빠도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신병원이라니. 말도 안 돼요. 세연아, 진정하고 들어봐. 진정하라고요. 제 인생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건데. 어떻게 진정해요? 세연이는 울면서 뛰어갔습니다. 저는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한지우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네. 세연이가 너무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믿어온 걸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음 공판에서 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면 세연 씨도 점점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찾아야 할 게 있어요. 뭔데요? 결정적 증거요. 결정적 증거요? 네. 지금까지는 한지우 씨의 입장을 증명하는 증거들이에요. 하지만 세연 씨가 진짜로 믿으려면 세연 씨 본인의 기억이나 증언이 필요합니다. 세연이의 기억이요. 네. 혹시 세연 씨가 어렸을 때 남긴 일기나 편지나 그림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연이가 남긴 것, 그때 떠올랐습니다. 변호사님, 네. 사립탐정한테 맡긴 물건이 있어요. 무슨 물건이요? 세연이가 유치원 때 그린 그림들이요. 제가 집에서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집에 돌아와 창고를 뒤졌습니다. 오래된 상자들, 먼지 쌓인 물건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상자 하나를 찾았습니다. 안에 그림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연이가 5살 때 그린 그림들. 첫 번째 그림. 엄마와 세연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엄마 사랑해요. 세연이의 삐뚤빼뚤한 글씨. 저는 그림을 보며 울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 엄마가 세연이를 안아주는 그림. 세 번째 그림. 엄마와 세연이가 공원에서 노는 그림. 모든 그림에 저와 세연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행복한 모습으로. 그리고 마지막 상자 바닥에 작은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세연이가 6살 때 쓴 편지. 엄마께. 엄마 어디 갔어요? 세연이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빨리 와요. 엄마 사랑해요. 세연이가. 저는 편지를 꼭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네, 한지우 씨. 무슨 일이세요? 찾았어요. 세연이가 남긴 거. 정말요? 뭔데요? 그림들이랑 편지요. 세연이가 어렸을 때 그린. 좋습니다. 그거 증거로 제출하면 되겠네요. 근데 변호사님. 네. 이거면 충분할까요? 세연이가 믿어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 더 강력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세연 씨 본인의 목소리나 당시 상황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증인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누가 있을까? 당시 상황을 아는 사람. 며칠 동안 저는 증인을 찾아다녔습니다. 옛날 이웃들, 당시 상담사, 병원 간호사. 하지만 대부분 연락이 닿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너무 오래전 일이라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2주가 지났습니다. 다음 공판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증인을 못 찾으면 어떡하지? 그때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한지우 씨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김동현.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을까? 혹시 기억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20년 전 한지우 씨의 강제 입원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였습니다. 저를 아시나요? 네, 기억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당시 저는 한지우 씨를 제대로 변호하지 못했습니다. 압력에 못 이겨서요. 한지우 씨 전 남편 측에서 상당한 압력을 넣었고 저는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변론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결국 한지우 씨는 강제 입원되셨죠. 20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화드렸습니다. 최근에 한지우 씨 재판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요? 네. 제가 증인으로 나서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증언하고 제 잘못도 인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증인이 나타났어.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어. 일주일 후 제2차 공판 날이 왔습니다. 저는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세연이도 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조금 달랐습니다. 불안해 보였습니다. 우리의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세연이는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2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피고 측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판사님이 말했습니다. 피고 측 증인을 불러주세요. 네, 재판장님. 제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증인 김동현을 부르겠습니다. 김동현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 남성, 마른 체구, 진지한 표정. 증인, 앞으로 나오세요. 김동현이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서하세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신분을 밝혀주세요. 네. 저는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변호사이고요. 피고인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20년 전 피고인 한지우 씨의 강제 입원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입니다. 당시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한지우 씨는 전 남편의 폭력을 피해 딸과 함께 집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 측 가족이 유괴 혐의로 신고했고요. 그리고 한지우 씨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갔습니다. 당시 전 남편 측에서 상당한 압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압력이었습니까? 금전적 압력도 있었고 제 변호사 경력에 대한 위협도 있었습니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변호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한지우 씨는 3년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딸 세연 양은 전 남편 측의 양육권이 넘어갔습니다. 이 모든 게 조작된 것이었습니까? 네. 한지우 씨는 정신 이상이 없었습니다. 단지 가정폭력을 피해 도망치려 했을 뿐입니다. 세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연이 측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왜 이제야 증언하십니까? 20년 동안 숨어 있다가 이제 와서 양심 고백이라니 믿을 수 없습니다. 김동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한 여성의 인생이 그리고 그 딸의 인생이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출할 게 있습니다. 김동현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 안에 당시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요? 네. 전 남편 측과 저의 통화 내용입니다. 압력을 받는 내용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법정의 스피커가 켜졌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해해 주세요. 우리 며느리는 정신병이 있어요. 아이한테 위험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변호사님만 조용히 해주시면 좋은 조건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세연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안경을 벗었습니다. 이 녹음의 진위는 확인해야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증거네요. 재판장님, 제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시 아동심리 상담사가 박세연 양을 상담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결정적인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이것은 박세연 양이 10살 때 상담 중에 남긴 음성 녹음입니다. 어린 세연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세연이에요. 오늘은 2015년 5월 12일이에요. 제 10살 생일이에요. 근데요, 엄마가 안 와요. 할머니가 그러는데 엄마는 나를 버렸대요.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요. 근데 저는 기억해요. 엄마가 저를 안아준 거, 엄마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준 거, 엄마가 노래 불러준 거, 할머니는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엄마는 저를 사랑했어요. 저 알아요. 할머니가 또 그러는데요. 진짜는 엄마가 아니라 내가 착한 아이가 아니래요. 그래서 엄마가 간 거래요. 나만 조용히 있으면, 나만 말 잘 들으면 엄마는 다시 올 거래요. 그래서 저 조용히 있을 거예요. 할머니 말 잘 들을 거예요. 아빠한테도 말 안 거슬게 할 거예요. 엄마 제발 돌아와요. 세연이가 착한 아이 될게요. 세연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서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옆에 있던 변호사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세연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물 가득한 눈으로 판사님이 말했습니다. 이 녹음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박세연 양은 당시
할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엄마가 너를 버렸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며 자랐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서적 학대이며 아동의 기억을 조작한 것입니다. 이 법정은 피고인 한지우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해자는 따로 있음을 인정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말을 믿어줬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정 밖은 조용했습니다. 기자들도 사람들도 모두 떠난 후 저는 혼자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세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세연아, 왜 이제서야 말했어요? 세연이가 다가왔습니다.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세연아, 왜 혼자 참았어요? 왜요? 저는 세연이를 안았습니다. 20년 만에 제 딸을 미안해, 세연아. 엄마가 미안해. 세연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지나가도 상관없이 엄마, 응, 나 기억나요. 뭐가? 엄마가 나한테 불러준 노래. 반짝반짝 작은 별. 저는 놀랐습니다. 기억해? 네. 잊은 적 없어요. 할머니가 잊으라고 했지만 저는 기억하고 싶었어요. 엄마가 나 안아주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던 거 다 기억나요. 세연아. 저는 더 세게 안았습니다. 세연아, 우리 잠깐 어디 가서 이야기할까? 네.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를 주문했습니다. 엄마, 응? 그동안 정말 힘드셨죠? 세연이가 물었습니다. 괜찮았어. 거짓말. 세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이렇게 거칠어졌는데 괜찮았을 리가 없잖아요. 저는 세연이에게 모든 걸 이야기했습니다. 병원에서의 3년, 퇴원 후의 힘든 시간, 세연이를 찾으려 노력했던 것, 회사를 키운 이유, 엄마는 성공하면 세연이가 나를 찾아올 줄 알았어. 그래서 미친 듯이 일했어. 하루 12시간, 15시간씩. 저도요. 세연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엄마 찾았어요. 응? 고등학교 때부터요. 인터넷 검색하고, 기록 찾아보고, SNS 뒤지고. 그래서 엄마가 그린블룸 대표인 거 알았어요. 정말? 네. 근데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설마 그 한지우가 우리 엄마일까? 하고. 그래서 방송 나간 거예요. 방송에? 네. 엄마가 보고 찾아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세연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가 변호사를 시켜서 고소장을 준비했어요. 왜? 엄마가 저한테 접근하면 돈을 요구할 거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계속 그랬어요. 내 엄마는 돈만 밝히는 여자야. 조심해야 해. 세연아. 네. 할머니가 왜 그랬는지 알아? 세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는 진실을 숨기고 싶었던 거야. 자기 아들이 가정폭력을 했다는 것, 며느리를 억지로 정신병원에 넣었다는 것, 손녀한테 거짓말을 주입했다는 것. 세연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알아, 세연아. 할머니를 믿었어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으니까. 근데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세연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세연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넌 아이였어. 어른들이 하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 하지만은 없어.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세연이가 물었습니다.
뭐가? 우리요. 엄마랑 저. 천천히 가면 되지, 뭐. 저는 웃었습니다. 20년이나 떨어져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가까워질 순 없잖아. 그래도 시작은 할 수 있잖아. 세연이가 웃었습니다. 응, 시작은 할 수 있어.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와 딸로서 새롭게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매주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엄마, 이거 드셔보세요. 고마워, 세연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편해졌습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응, 어떤 일? 신제품 기획하는데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엄마, 이 영화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이거 보자. 쇼핑도 갔습니다. 엄마, 이 옷 어때요? 예쁘다.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리고 어느 날, 세연이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여행 갈래요? 여행? 네. 둘이서요. 제주도 어때요? 좋지. 우리는 제주도로 갔습니다. 푸른 바다, 따뜻한 햇살. 와, 바다다. 세연이가 신나서 뛰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뛰었습니다. 해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응? 행복해요. 세연이가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세연아. 저는 세연이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엄마, 응? 나 엄마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정말? 네. 뷰티 크리에이터도 계속하지만 엄마 회사도 도와주고 싶어요. 몇 주 후, 세연이가 회사에 합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세연입니다. 직원들이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일했습니다. 세연아, 이 제품 기획서 봐줄래? 네, 엄마. 잠깐만요. 여기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어때요? 오, 좋은데? 역시 우리 딸. 6개월 후, 우리는 신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머더 앤드 도터 라인. 엄마와 딸을 위한 화장품 라인. 이 제품은 저희 모녀가 함께 기획했습니다. 세연이가 무대에서 말했습니다. 엄마와 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세대를 연결하는 제품이에요. 제품은 데이트를 쳤습니다. 진짜 좋아요. 엄마랑 같이 써요. 감동적인 스토리예요. 회사 매출도 회복됐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한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당신의 이야기에 다시 출연하실 의향 있으세요? 저와 세연이는 서로를 봤습니다. 함께 나갈까요? 네, 엄마. 몇 주 후, 우리는 함께 방송에 나갔습니다.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한지우 대표와 박세연 크리에이터입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으셨죠? 네. 세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오해했어요. 20년 동안. 하지만 이제 알아요. 엄마는 저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다는 걸. 저도 말하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딸과 떨어져 있던 20년 동안 단 하루도 딸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세연이는 제 삶의 이유였어요. 제가 살아가는 이유였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감동적이에요, 유유. 엄마랑 딸 둘 다 대단해요. 저도 엄마한테 전화해야겠어요. 진짜 사랑은 이런 거구나. 회사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떠났던 직원들도 돌아왔습니다. 대표님, 다시 돌아와도 될까요? 물론이지. 새로운 직원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엄마와 딸이 되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뭐 먹을래요? 김치찌개. 좋아요.
우리는 함께 요리했습니다. 세연아, 김치 좀 썰어줘. 네. 엄마, 이 정도면 돼요? 완벽해. 함께 식사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근데 엄마, 응? 엄마 요리 실력 늘었어요. 당연하지. 내가 먹으려고 연습했는걸. 어느 날, 세연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가 제 생일이에요. 알아, 3월 15일이지. 엄마가 기억해요? 당연하지. 잊을 수가 있나? 저는 몰래 생일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네, 케이크는 딸기 케이크로 부탁해요. 풍선도 준비해 주세요. 초대장도 보내고 3월 15일 세연이의 생일. 저는 집을 예쁘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완벽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어서 와. 문을 열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세연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집안에는 친구들과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세연아, 생일 축하해. 케이크에 초를 켰습니다. 자, 소원 빌어. 세연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초를 불었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제가 물었습니다. 비밀이에요. 세연이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소원이에요. 뭔데? 엄마랑 함께 있는 거요. 자, 선물이야. 저는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세연이가 열었습니다. 안에는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이건 엄마가 직접 디자인한 거야. 목걸이 펜던트에는 엄마와 딸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H&S? 엄마. 세연이가 울먹였습니다. 너무 예뻐요. 내가 채워줄게. 저는 세연이 뒤로 가서 목걸이를 채워줬습니다. 완벽해. 거울을 봤습니다. 세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진 찍자. 누군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엄마와 딸,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며 파티가 끝난 후 세연이가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엄마, 나갈게요. 응, 조심히 가.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세연아. 네.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엄마.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오래도록. 세연이가 간 후 저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세연이를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셔서,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회사도 잘 되고 있고, 딸과의 관계도 좋고, 인생이 충만합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가끔 세연이와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고,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는 함께 있으니까요. 엄마와 딸로서, 가족으로서 재판이 끝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회사는 더 커졌습니다. 연 매출 300억 원, 직원 수 150명.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삶이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아침, 저는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좋은 아침이야.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간단한 아침을 먹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세연이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저는 웃으며 답장했습니다. 그래, 12시에 보자. 차를 몰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서울 아침거리, 출근하는 사람들, 커피를 들고 걷는 사람들, 저도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평범한 하지만 행복한 한 명.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직원들이 인사했습니다. 안녕,
다들 잘 잤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제 사무실,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일상적인 업무 메일들. 대표님, 들어가도 될까요? 응, 들어와. 세연이었습니다. 엄마, 점심 먹으러 가요. 우리는 회사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뭐 먹을까? 저는 파스타요. 그래, 나는 리조또 먹어야지. 엄마, 오늘 오후에 신제품 회의 있죠? 응, 3시에. 제가 준비한 기획안 봐주셨어요? 봤지. 정말 잘했더라. 우리 딸 재능 있는 것 같아. 엄마한테 배웠죠, 뭐. 근데 엄마, 응? 다음 주 주말에 뭐 해요? 아직 계획 없는데 왜? 우리 여행 갈래요? 부산 어때요? 좋지. 부산에서 뭐 할까? 해운대 가고, 광안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완벽한데? 그럼 내가 숙소 예약할게. 네. 점심을 먹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3시에 봐요. 응, 그래. 세연이는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3시, 회의실,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세연이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자연 그대로라는 콘셉트로 회의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좋은데요? 이 아이디어 채택합시다. 세연 씨, 정말 잘하시네요. 세연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6시, 퇴근 시간. 대표님, 먼저 퇴근합니다. 응, 수고했어. 저도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같이 가요. 응.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오늘 회의 정말 잘했어, 세연아. 고마워요, 엄마.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요? 좋지. 뭐 먹을까요? 삼겹살? 좋아요. 우리는 근처 삼겹살 집으로 갔습니다. 두 분이세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삼겹살이 구워졌습니다. 자, 먹어. 감사합니다. 맛있다. 그치? 엄마. 응? 세연이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 말해줄 게 있어요. 뭔데? 사실 저 남자친구 생겼어요. 네. 세연이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언제부터? 한 달 전이요. 어떤 사람인데? 회사 다니는 사람이에요. 착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저를 정말 잘 대해줘요. 그래, 다행이다.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한테 소개해 줄 수 있어? 정말요? 당연하지. 우리 딸 남자친구인데. 네, 다음 주에 같이 식사해요. 좋아. 우리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 회사 이야기, 미래 이야기.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저녁을 먹고 집으로 갔습니다. 엄마, 오늘 재밌었어요. 나도. 내일 봐요. 응, 조심히 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조용한 집.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정신병원에 갇혀 있던 저, 세연이를 잃었다고 생각했던 저,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세연이와 함께 있고, 회사도 잘 되고, 행복합니다. 정말 많이 변했구나. 감사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모든 것에 감사해. 다음 날, 회의 중이었습니다. 세연이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재단을 만들면 어떨까요? 재단?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요. 가정폭력 피해자나 부당하게 아이와 떨어진 부모들을 돕는 재단이요.
저는 세연이를 쳐다봤습니다. 세연아, 엄마, 우리가 겪은 일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돕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해보자. 정말요? 응. 우리 회사 수익의 일부를 재단에 기부하고 전문가들도 고용하자. 몇 달 후 새로운 시작 재단이 설립됐습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 재단 개소식을 갔습니다. 세연이가 말했습니다. 이 재단은 가정폭력 피해자와 부당하게 아이와 떨어진 부모들을 법률적, 경제적으로 지원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도움 요청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새로운 시작 재단입니다. 저 도와주세요. 떨리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이 제 아이를 데려갔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녀를 도왔습니다. 변호사를 연결해주고 상담을 제공하고 법정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아이를 되찾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울며 말했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제 아이를 다시 만났어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전화를 끊은 후 세연이와 저는 서로를 봤습니다. 엄마,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응,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재단 설립 1년 후 우리는 50 가족을 도왔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계속 이 일을 해주세요. 감사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한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재단을 만든 이유가 뭔가요? 세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같은 고통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으면 했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저희도 치유받고 있어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의미 있는 일로 승화시키는 거죠. 재판이 끝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55세, 세연이는 31세. 우리는 여전히 함께 일하고,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갑니다. 엄마, 어느 날 세연이가 신나서 달려왔습니다. 뭐야, 왜 그래? 프로포즈 받았어요. 정말? 네. 몇 달 후, 세연이의 결혼식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드레스가 좋으세요? 이거요. 좋은 선택이세요. 세연이와 함께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갔습니다. 엄마, 이거 어때요? 세연이가 드레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와,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너무 예쁘다, 세연아. 세연이가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요? 응, 정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컸구나. 세연이도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드레스샵에서 포옹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한 거지. 아니에요. 엄마가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 세연이가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드레스, 환한 미소. 엄마 같이 걸어요. 응. 우리는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모든 하객이 박수를 쳤니다. 버질로드 끝. 신랑이 서 있었습니다. 잘 부탁해요. 저는 신랑에게 세연이 손을 전달했습니다. 네,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됐습니다. 서약하시겠습니까? 네. 결혼식이 끝난 후 세연이가 저에게 왔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뭐가?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서요. 저를 찾아줘서요. 덕분에 저 이렇게 행복해요. 세연아. 저는 세연이를 안았습니다. 엄마가 더 고마워. 내가 엄마를 용서해줘서, 엄마 곁으로 돌아와줘서, 지금 세연이는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엄마, 세연이가 전화했습니다.
응? 저 임신했어요. 정말? 네. 8주예요. 엄마, 축하해요. 아니, 내가 축하해야지. 곧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할머니.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할머니라니. 남자애일까, 여자애일까? 아직 몰라요. 다음 달에 알 수 있대요. 어느 쪽이든 좋아. 건강하게만 태어나면 돼. 저는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세연이의 아기를 안고 있는 제 모습. 할머니, 아기가 저를 부르는 모습. 정말 꿈만 같아.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미래. 하지만 지금은 현실이 됐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제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나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신가요? 오해받고 있나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힘들더라도, 외롭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가족이 돌아옵니다. 행복이 돌아옵니다. 가족이란 뭘까요? 피로 연결된 거? 아니요. 가족은 사랑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 기다리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 저는 엄마입니다. 불완전한 엄마, 실수도 많이 한 엄마. 하지만 딸을 사랑하는 엄마. 그리고 그 사랑이 결국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모든 엄마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그리고 모든 딸들에게도 말하고 싶어요. 당신의 엄마를 이해해 주세요. 엄마도 처음 엄마가 된 거예요. 엄마도 불완전한 인간이에요. 하지만 엄마는 당신을 사랑해요. 용서는 힘이 있습니다. 용서는 과거를 바꾸지 못하지만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와 세연이처럼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상처가 깊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충분히 행복합니다. 딸과 함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고통도, 시련도, 눈물도.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으니까요. 여러분, 힘내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행복해질 겁니다. 저처럼요. 엄마, 세연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세연아. 엄마는 딸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딸은 엄마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 진실을 한때 믿지 않았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랑도 같이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한지우와 박세연, 엄마와 딸, 그리고 다시 찾은 사랑의 이야기.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꼭 안아주세요. 감사합니다.